덕분입니다. 오늘은 코도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코도반 영상이기도 하고 말가죽 영상이기도 하고 가격대가 비싸죠. 그죠? 가격대가 비싸다 보니까 또 잘 공방에서 수강생이 코도반을 구매를 해서 뭔가 제작하기에도 사실은 가격대가 부담이 되고, 마찬가지로 어느 선생이 코도반을 구입을 해서 제작을 하는 것도 웬만큼 주문 제작을 받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힘든 부분이 조금 있어요. 코도반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코도반의 이제 개평 단위죠. 개평 단위 DS, 대시, 스퀘어 메타. 저희는 보통 그냥 DC 하는데 정확하게는 대시라고도 하고 대시 스퀘어 메타라고도 하고, 그 1DC, 2DC 하는 그 DS 개평은 그 일본에서 쓰는 방식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방식은 한 평, 두 평 이렇게 쓰죠. 그래서 1DC는 가로 세로 10cm,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쓰는 한 평, 두 평은 그 유리에서 개평할 때 쓰는 단위거든요. 30.48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 나가는데, 정확하게 그냥 안 하고 저희는 그냥 가로 세로 30cm가 한 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럽이나 미국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SM이죠. 1SM. 저희 인테리어나 건축할 때는 회배라고도 하고 제곱미터라고도 하고 가로 세로 1m를 얘기하는 거죠. 일단 그렇게 개평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가 있고,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요거는 피렌체 레더에서 구매한, 지금은 판매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TPR 꿀라따라는 가죽이고 말가죽입니다. 가격에 대비해서 장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마감이, 가공 방법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주름이라든지 좀 잘 터지고 굉장히 내추럴한 방식으로 가공이 된 가죽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꺼내느냐? 말가죽이죠. 중요한 거는 이 TPR 꿀라따를 구매하게 되면 코도반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말가죽, 그러니까 약간 버트 부분이겠죠. 그리고 여기는 코도반 엉덩이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된 가죽을 판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몇 장 구매를 했었는데, 가공법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잔주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가죽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티가 바로 나는 게 엉덩이 부분만 밀도가 달라요. 그냥 일반 버트 쪽 부분보다 엉덩이 부분만 유독스럽게 밀도가 높은 것을 확인을 육안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 요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부하기에 좋은 가죽이다. 말가죽으로 만든 제품이, 요거는 예전에 두 개 다 이제 여권 지갑이거든요. 요거 이제 제가 일본 갈 때 들고 다니는 여권 지갑이고, 요거는 제가 유럽에 갈 때 들고 다니는 여권 지갑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 말가죽도 TPR 꿀라따하고 약간 느낌은 비슷해요. 여기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는데 좀 짜글짜글한, 보기 싫은 주름, 약간 종이 질감 같은 주름, 그런 느낌이 조금 나는데, 확실히 오일기가 조금 많아지면 가죽은 요 빈티지함이 조금 올라와서 보기가 좋아진다. 그래서 요런 말가죽으로도 여권 지갑을 만들었었고, 요거는 따로 꺼내진 않을게요. 요거는 그냥 샘플로 만들어 놓은 건데, 예전에 그 박람회 할 때 오셨던 분들이라면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영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주문했던 빨간색 코도반이고, 요거는 우리나라에 단 2장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주변에 나도 있는데라는 얘기를 듣지 못해서 알프스 코도반으로 만든 장지갑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코도반으로 만든 카드 지갑입니다. 이거는 이제 코도반, 외피만 코도반으로 만든 지갑입니다. 반지갑이죠. 그리고 제가 들고 다니는 지갑도 마찬가지로 호인 코도반으로 제작을 했죠. 한번 꺼내볼까요? 코도반 중에서 가장 비싸다는 호인 코도반입니다. 가운데 인쇄되어 있는 요 한 부분을 재단을 해서 지갑을 만들었죠. 그래서 허세고 사치품이라고 얘기를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DM 제곱이라고 해가지고 16-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엣젤에서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다른 경로를 통해 가지고 조금 싸게 구입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50, 40, 50 정도 하는데 제가 샀을 때는 한 30 초반인가 미국에서 그렇게 구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 호인 코도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도반의 종류를 계속해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미국의 호인 코도반 있죠. 그 다음에 일본에는 제일 유명한 게 신키, 그 다음에 후지토우, 그 다음에 태화에서 팔고 있는, 닭당에서 팔고 있는 코도반이 오가와 코도반인가? 오가와 코도반이 있고, 제가 들고 있는
그 알프스 코도반. 일본에는 총 4개의 그 다음에 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오일 코도반이라는 그 브랜드가 없는 코도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확하게 가끔씩 주문할 때마다 컨디션이 다른 게 들어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신키께 올 때도 있고 아니면 후지토우께 올 때도 있고 아니면 라벨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태리에 이제 쉘 코도반이 있고 그 다음에 영국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영국 거는 제가 들고 있진 않고 제가 이때까지 만져본 거는 어쨌든 그 6개와 오일 코도반까지 해가지고 총 7개 그 다음에 TPR 꿀라따에 포함되어 있는 코도반 부분과 그 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 말가죽들 그렇게 제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용을 또 해보았습니다. 요게 지금 오일 코도반이거든요. 오일 코도반이고 PR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밀도가 높기 때문에 PR이 굉장히 힘든 가죽 중에 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죽공예 40년 하셨죠. 그 도쿄에 가서 뵌 후지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분은 거의 브라이드를 사용을 하거든요. 코도반은 왜 사용을 하지 않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코도반은 굉장히 위험한 가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위험하다는 거는 다루기가 힘든 가죽이다 그렇게 표현을 조금 하셨던 것 같아요. PR이라든지 아니면은 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루기가 힘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걸로 지속적인 뭔가 만들기도 사실은 힘들고 보시다시피 사이즈가 엄청 작잖아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가방이나 뭐 핸드백 이런 것들을 만들기에는 터무니없이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아마 사용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브라이들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이 워낙 좋기 때문에 스크래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컨디션 그 다음 두께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주로 사용하시는 가죽이지 않을까. 어쨌든 뭐 이런 특수 부위를 제외하고 그죠 악어나 뭐 가오리나 토끼나 뭐 가젤이나 코도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소가죽에서 최고봉은 저희가 이제 브라이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편하게 최상의 컨디션으로 구입할 수 있는 가죽이 브라이들이기 때문에 브라이들을 주로 사용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키 코도반이죠. 17-C 신키 가죽이고 요거는 내추럴입니다. 컨디션이 아주 좋죠. 일본에 이제 보면은 보통 후지토우 그 다음에 오가와 같은 경우에는 염색하는 방식이 다르죠. 코도반을 염색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죠. 염료 방식과 안료 방식이 있죠. 토우나 오가와에서 쓰는 이제 염색 방법을 이제 안료 방식, 피그먼트 방식이라고 하고 염료 방식은 이제 아닐린 방식이라고 신키나 아니면은 알프스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위에다가 약간 코팅을 입힌 것처럼 발색이 아주 좋고 코팅이 입힌 것 같은 기분이 느낌이 있으면 그거는 피그먼트 방식이고 그다음에 아닐린 방식은 굉장히 내추럴한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내추럴한 방식이고 보통 호윈, 쉘, 그 다음에 신키, 알프스 이런 데서는 전부 다 아닐린 방식으로 염색을 합니다. 아닐린 방식이 훨씬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단면 자체도 굉장히 또 이쁘게 나오고 근데 이제 피그먼트 방식은 껍질을 씌운 느낌 그리고 가격도 염료 방식보다는 조금 저렴합니다. 안료가 피그먼트, 염료가 아닐린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키가 조금 유명한 게 다른 후지토우나 이런 데서 피그먼트 방식 쓸 때 아닐린 방식으로 가공을 했기 때문에 좀 유명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또 될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이제 가죽 컨디션도 굉장히 좋죠. 어쨌든 역사 전통이 있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후지토우 가죽인 것 같아요. 후지토우에서 구매한 가죽인 것 같고 여기 뭐가 이렇게 찍혔죠. 예전에는 코도반을 구매할 때 요런 찍힌 부분 스크래치가 있으면 1DC 정도 이제 가격을 빼주고 그랬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는 컨디션 안 보고 그냥 삽니다. 이게 아마 거의 마지막에 제가 구입했던 후지토우 코도반인데 지금 거의 아닐린 방식으로 가공을 한 것만큼 좀 내추럴한 느낌을 많이 내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단면을 보면은 확실히 껍데기가 약간 씌워진 느낌이 조금 나는 것도 같습니다. 그거는 다루는 거는 조금 더 피그먼트 방식이 조금 더 뻣뻣한 것 같아요. 아닐린 방식보다는. 아닐린 방식은 조금 소프트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잘못 PR을 했을 경우에는 지갑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에는 조금 너무 소프트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토스카나 쉘 코도반이죠. 이것도 제가 이태리에서 바로 구입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지금 경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사이트에서 직구를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그리고 최근에 코도반을 이렇게 꺼내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 쉘 코도반이
아닐린 방식인데 약간 피그먼트처럼 살짝 코팅이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추럴한 느낌도 나고 약간 그렇게 해서 마감은 좀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미국 코인 거보다는 조금 덜 내추럴. 미국 코인은 너무 내추럴하고 얘는 조금 덜 내추럴한 느낌이 사용성이 좋은 거죠. 예, 코팅이 조금 돼 있는 느낌이 들어서 마치 아닐린 방식으로 염색을 하고 그 위에다가 뭔가 이렇게 가죽을 보호하기 위해서 코팅이 된 느낌이 나는데 하나의 단점은 다른 코도반하고 다른 게 뭐냐면 코도반 부위가 아닌 부분 요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여기는 이제 정확하게는 코도반 부분이 아닙니다. 아닌 부분이 포함이 많이 되어 있어요.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평수는 커지죠. 가격대는 평당 이제 대시 가격은 다 받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사실은 조금 미움을 받지 않았나. 지금 이런 부분들 보면 여기는 이제 코도반 부분이 아니거든요. 코도반 부분은 요 정도가 코도반 부분인데 좀 작죠. 이제 요거를 팔면 남는 게 없어서 이런 것들을 포함을 시켰는지 아니면은 요런 경계선들을 자르지 않아야 최대한 살릴 수 있을 만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산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태리 쉘 코도반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하나의 단점이 있다. 근데 얘도 아닐린 방식 치고는 그죠, 유럽에서 그것도 이제 가공 기법이 뛰어난 국가에서 만든 것 치고는 호인보다는 어쨌든 저렴한 가죽입니다. 호인은 비싸요. 두껍기도 두껍고. 요것도 오일 코도반입니다. 21DC 0.9T 해가지고 이제 구입을 했던 가죽인데 이것도 잘 사용을 했고 카드지가 만든다고 막 잘랐죠. 아마 요거를 이렇게 자르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것도 잘 사용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후지토 코도반입니다. 후지토 코도반이고 상태가 잠깐만요. 이게 후지토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오가와 코도반인데 후지토랑 느낌이 거의 비슷해요. 얘도 제가 알기로는 피그먼트 방식이거든요. 지금 피그먼트 방식으로 가공을 했고 요 두 개가 제가 테와에서 구입한 오가와 코도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피그먼트 방식은 가죽의 컨디션이 아주 좋다. 별로 이제 버릴 게 없을 정도로 아주 좋기 때문에 잘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요즘에는 코도반들이 또 사이즈가 이렇게 좀 좋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 같고 이 피그먼트 방식인데 애들이 괜찮은 것 같아. 약간 내추럴한 부분도 조금씩 있는 것 같고 염색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긴 한데 그런데 얘들도 마찬가지로 뒤에 단면은 지금 후지토나 신키에서 단면 마감하는 방식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얘들도 이렇게 약간씩 불필요한 부분이 조금씩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어쨌든 단가가 아주 메리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코도반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잭크래프트에서 판매하는 신키, 그 다음에 작당에서 판매하는 오가와 코도반 이 두 개로 시작을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일단은 수급이 용이하니까 그런 장점이. 자, 이것도 볼까요? 색깔이 지금 뒤죽박죽하죠. 이게 뭐 제가 태닝이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어디 거지? 느낌으로 봐서는 후지토 느낌이 잠깐 납니다. 이 단면을 보면은 약간 피그먼트 느낌이고 그 다음에 뒤에 단면 방식은 어쨌든 일본에서 쓰는 코도반 단면 마감 방식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후지토에서 구매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죽 보관이 좀 엉망이라서 가죽이 끝에가 좀 물던지 약간 요런 것도 조금 있죠. 그리고 요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국내에 단 2장밖에 없다는 알프스 코도반입니다. 본사가 나고야에 있어요. 나고야에 있고 요거는 제가 우연찮은 기회에 2장을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저만 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8년도인가 19년도에 TLF 도쿄 가죽 박람회를 갔다가 가죽이 색깔이 너무 이뻐서 이게 지금 아닐린이거든요. 아닐린 코도반인데 색깔이 너무 이뻐서 가격이나 이런 것들 물어보니까 그때 단가가 괜찮았던 것 같아. 막 890엔, 950엔 막 이렇게 했던 것 같거든요. 원대 시당입니다. 원대 시당. 그래서 어디 가서 구매를 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얘기는 제가 많이 했어요. 어디 가서든. 도쿄에 우리 지사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구입을 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박람회 끝나고 알려준 주소로 갔는데 거기는 신발 공장이었고 신발 만드는 거 구경이나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일본에 갈 때 제가 박람회를 또 갔죠. 박람회 기간에 맞춰서 항상 일본을 다녔으니까. 그래서 갔더니 똑같이 요 알프스 코도반 본사 사람이 나와 있길래 그때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얘기했죠. 네가 가르쳐준 주소로 갔더니 신발 공장이더라. 나는 지금 이 가죽을 사가야겠다.
나한테 당장 팔아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잠깐 로비 쪽에 나가 있어 봐라 하길래 나가서 기다렸죠. 원래 이제 그 박람회 자체 내에서는 판매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밖에서 어떻게 뒷거래를 조금 가능할까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요 코도반을 돌돌 말아 가지고 들고 나오더니 저한테 프레젠토라고 하면서 선물로 요 2장을 줬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가죽을 구매하고 싶으면 우리 나고야로 오면 가죽을 생산하는 것과 가죽을 구매할 수 있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생산하는 공장도 한번 보고 그런 얘기들을 조금 했는데 사실 나고야는 여행을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가지고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조금 시간이 되면 알프스 코도반에 가가지고 아마 공장도 조금 구경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에 통역을 구하든 일본어를 공부하든 둘 중에 하나가 돼야겠죠. 그래서 국내에 2장밖에 없는 알프스 코도반이고 현재 제 차 스마트 케이스로 801 꾸에로에서 만들어줘가지고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년? 3, 4년 쓴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쓴 지 얼마 안 됐죠. 지금 한 달 정도 된 것 같고 요거 키를 잊어버려가지고 이번에 들고 와서 새로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801 꾸에로에서 만들어준 스마트 키 케이스로 요 코도반을 써서 지금 잘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단점이라면 역시나 단점은 아니죠. 왜냐면 특성이죠. 물에 약하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코도반은 아닙니다.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의 그 신키에서 안경 코도반이라고 해가지고 요 코도반 엉덩이가 말이 엉덩이가 두 짝이잖아요. 요 말 엉덩이 2개를 이렇게 붙여서 하나의 가죽으로 판매를 하는 안경 코도반이라는 게 있거든요. 가격이 한 7, 80만 원 해요. 그래서 구매해보지는 못했는데 그것과 유사한 엉덩이 부분의 바로 밑부분입니다. 버트라고 할 수 있겠죠. 안경 코도반처럼 만든 가죽이고 요것도 그 울산 가죽 박람회 때 전시를 좀 했었어요. 요것도 똑같이 안경 모양으로 똑같이 생겼는데 약간 얘는 사각 안경이고 안경 코도반 같은 경우에는 그 동그란 안경 약간 모양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6대C죠. 코도반을 가공하는 방법하고 거의 흡사하게 가공을 해서 사실은 동그랗게 잘라놓으면 코도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보관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좀 우는 부분이 있긴 한데 신키에서 가공한 거니까 믿을 수가 있죠. 신키는 안일림 방식으로 가공을 하는데 요거는 내추럴입니다. 따로 염색을 하지 않는 내추럴이고 안경 코도반도 마찬가지로 신키에서 나오고 안경 코도반 역시도 내추럴로만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그 콜럼버스에서 구입한 코도반 크림, 요거는 그 오사카죠. 간조에서 구입한 요것도 마찬가지로 코도반 크림입니다. 요거 2개 다 한 번씩 제가 케어를 할 때 사용을 하는 제품이고 요즘에는 꾸에로에서 뭔가 혜택을 좀 제가 많이 받는데 그 레더 발삼이죠. 발삼 오일이라고 그거를 조금 바르니까 끈적거리는 게 조금 없어가지고 그거를 조금 많이 바르는 것 같아요. 코도반 처음 구매할 때는 뭐 일본에서 원대시당 580엔 물론 이제 소비세는 별도죠. 그렇게 구매를 했었는데 그 뒤로 뭐 600, 700, 800 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고 지금 다른 코도반들도 마찬가지로 가격대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후지토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에 가서 사도 후지토우나 오가와나 일본에 가서 사도 15만원, 25만원 뭐 이 정도 사이는 줘야 되고 신키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나갑니다. 신키는 컨디션이 좋은 거는 1000엔이 넘어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쉘 코도반도 우리나라 넘어오고 호인 코도반도 우리나라 넘어오면서 이제 데시스퀘어 메타 방식으로 이제 개평을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11,000원 넘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호인 같은 경우에는 소중대 뭐 이렇게 구별을 또 해가지고 가격이 뭐 40만원, 50만원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쓸 수가 없는 가죽이고 또 허세죠. 사실은 요 코도반이라는 가죽은 밀도가 높아서 아주 좋은 가죽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제작도 힘들고 PR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장의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제품에 또 제한이 있고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요 허세의 끝판왕을 이렇게 사치로 누릴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은 사실상 또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또 학습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주문 제작자하고
가르치는 선생하고는 또 다른 입장이죠. 책을 한 권 본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나쁜 방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코도반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코도반으로 뭔가 주문 제작을 받았을 경우에 내가 가장 많이 써본,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코도반 가죽으로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게 좋고, 누군가가 나는 후지토, 신키, 오가와 거만 써봤는데 누군가가 나는 쉘 코도반으로 선생님 뭐를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먼저 사용을 해볼 테니 조금만 있다가 만듭시다. 약간 그런 진솔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허세의 끝판왕 코도반은 제가 봤을 땐 허세 부리긴 진짜 좋아요. 그 다음에 만족도도 사실은 브라이들이나 이런 다른 소가죽으로 만드는 것 비해서 높습니다. 때깔이 좀 다르긴 하거든요, 사실 만들어 놓으면. 근데 만들어 놓으면 똑같아요. 비 맞아도 안 되고 엄청 조심스럽게 써줘야 되는 가죽인 거는 확실합니다. 가죽들이 다 그러니까. 체르마트로 들고 다닐 게 아니면, 그죠? 가죽들은 다 조심해서 제작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 가죽입니다. 그리고 스크러치 같은 것도 굉장히 민감한 가죽이기도 하고, 잘 고민을 해보시고 그 가격에 합당한지 고민을 하셔서, 요거 한장 가격이면 웬만한 숄더 한 장 구매할 수 있거든요. 감안을 하셔가지고 좋은 가죽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앞뒤 없는 오늘의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군이었습니다.